2019년 환감대지 해도 어느새 마지막 4분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락과 반등을 거듭해온 국내 증시, 남은 하반기 향방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기대감과 불안감, 또 기회와 위기가 상존하는 주식시장에서 성공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자, 오늘은 특별히 국내 최고의 주식 고수죠. 파이브스타와 함께 남은 하반기 주식시장을 전망해보면서 필승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돈 되는 투자 전략이 가득한 증시 전문 프로그램 투자 불변의 법칙 필살기 지금 시작합니다. Dose down, pedal to the sneakers, turn up the volume, blow out the speakers, best clothes on, going down on fire, turn the lights off, turn the music higher. I broke free, cast away, won't find me, and now you're never gonna break me down, gonna break me down. This is all I can take, so farewell, cause you're never gonna find me now, gonna find me now. 수익을 올리기 녹록지 않았던 하반기 국내 증시. 하지만 그 속에서도 파이브스타는 놀라운 적중률과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3분기 파이브스타는 또 어떤 기록들을 세웠을까요? 이 파이브스타 5분이 지난 3개월 동안 방송과 또 무료 톡방을 통해 추천한 종목들을 토대로 3분기 수익왕 뽑아봤는데요. 5분 모두 투자 성향과 전략이 다르지만 단순히 수익률로만 순위를 정한 점 양해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5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직접 발로 뛰며 기업 탐방을 다니는 기업 사냥꾼이죠. 이상원 대표는 공작기계 전문 회사 서암기계공업으로 단기 19%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4위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4위는 명확한 원칙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전략을 펼치는 증권 분석의 종결자 이성우 대표가 차지를 했습니다. 이 시장의 반등과 함께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로 37%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3위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네, 시장의 핵심주 선점은 물론 스마트한 전략으로 계좌 수익의 극대화를 보여주는 분이죠. 허인남 대표가 SP 시스템스로 단기에 47%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2위 확인해 볼까요? 네, 시장의 핵심주를 저점에서 잡는 주식 베테랑이죠. 김영구 대표가 크리스탈 신소재로 열흘 만에 58%라는 수익률과 함께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대망의 1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매수 맥점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타이밍 저격수죠. 김호영 대표는 램 테크놀로지를 반복 매매 134%라는 경이로운 누적 수익률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려운 장세에서 이렇게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김호영 대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호영 대표는 지난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도 수익왕 타이틀을 차지하셨는데 소감 어떠신가요? 일단 매우 영광스럽고요. 네. 지난 2분기 때 달아주셨다가 가져가셨는데 3분기 때 다시 달아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일단 램 테크놀로지도 역시 단기 매매 전략이 잘 통했었던 것 같습니다. 램 테크놀로지의 저가 대비 고가 상승률보다 제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았었던 가장 큰 이유가 단기 매매 전략으로 사고팔고를 계속 진행하면서 반복 매매를 진행을 했다라는 건데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반복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점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남은 하반기도 우리 김호영 대표와 함께라면 수익의 즐거움 누릴 수 있겠죠? 네, 남은 하반기 장이 하락장이 될지 상승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단기 트레이딩 전략은 하락장과 상승장 모두 쏠쏠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남은 하반기도 수익의 즐거움 충분히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남은 4분기도 김호영 대표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네, 저를 포함한 파이브스타의 핵심 종목 무료 톡방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샵 323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 파이브스타 5분이 뽑은 남은 하반기 놓치면 안 될 황금주 역시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남은 하반기 우울했던 여러분의 계좌를 화사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파이브스타의 올드보이 오비가 뭉쳤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오랜 주식 경험으로 터득한 파이브스타만의 연륜이 묻어나는 투자 비법 대방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주식 경력 평균 20년, 주식시장에서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파이브스타의 내공이 담긴 하반기 공략법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저희 모든 걸 우려가지고 한 그릇을 곰탕으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남은 하반기 기대하셔도 좋을 만한 좋은 종목들 선정해 드렸으니까 채널 고정하세요. 네. 자, 2019년 호기롭게 출발했지만 내 주식 계좌는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남은 하반기 이것만 알면 제대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파이브스타가 전하는 남은 하반기 투자의 핵심 포인트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성공 투자 포인트 바로 금리입니다. 남은 하반기 금리만 알면 돈 번다. 바로 이성호 대표가 선정해 주셨는데요. 금융시장에서 금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금리를 단순히 이자를 더 받고 덜 받는 차원에서 생각하기 쉬운데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이 금리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지금 근데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돈이 있으면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죠. 주식에다 하시는 분도 있고 채권 또는 은행에다 하시는 분도 있고 금을 사두시는 분도 여러 가지 있는데 금융상품으로 좀 좁히다 보면 결국 주식 아니면 채권이 될 수밖에 없겠죠. 수익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당연하고요. 작년 2018년 기준으로 코스피 주식의 배당 수익률이 2.2%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3년물이나 5년물 같은 경우에는 1.3%밖에 안 됩니다. 두 개의 차이가 1%포인트 가까이 난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보다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1%, 그 연이 1% 뭐가 중요하느냐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기관 입장에서는 완전히 또 다른 문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큰 돈들은 아직은 채권에 많이 가 있지만 그게 이제 주식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렇게 보고요.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사잖아요. 네. 그것도 이런 차원에서 좀 봐야 된다라는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이제 금리가 해외 주요국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계속 이제 금리를 낮추는 추세이기 때문에 금리 채권에서 주식으로 소위 말하는 이 그랜드 로테이션 현상이 앞으로 좀 더 일어나면서 주식시장에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성호 대표는 남은 하반기 금리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9월 미 연준은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만 추가 금리 인하 신호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상훈 대표는 남은 하반기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미국이 올 들어서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7월과 9월 두 번의 금리 인하하면서 현재 기준금리가 1.75에서 2%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FOMC가 올해 두 차례 정책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 회의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특히 이번 10월 달은요. 만약 금리를 인하하지 못한다면 올해는 끝이다 할 정도로 아주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이었죠.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보여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번 10월 달은 100% 금리 인하다. 반대로 한쪽에서는 실업률이 3.6에서 3.8%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할 필요 없다. 아주 찬반이 팽팽히 나눠주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얘기한다면은 일단 저는 동결 쪽에 무게중심을 좀 두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9월 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번 금리 인하는 보험성 인하임을 분명히 강조했다는 점과 내년입니다. 2020년 기준금리 목표치가 1.9였는데 현재 그 이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 이번 10월 달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동결 쪽에 무게중심을 좀 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파이브스타가 뽑은 남은 하반기 성공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볼까요? 네, 남은 하반기 기업 실적만 알면 돈 번다입니다. 자, 이상훈 대표는 남은 하반기 기업 실적이 이제 수익의 키를 쥐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실적 주가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만큼 주가 훌륭한 상승 모멘텀도 없잖아요. 실적만큼.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연속 주식시장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하락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락 장세일 때는 실적이 되는 종목들은 하락을 하더라도 제한적인 하락을 보이고 반대로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그러한 패턴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KMW 5G 관련주죠. 작년까지는 이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적자, 특히 순이익은 2년 연속 적자인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올 들어서 어떻습니까? 본격적으로 실적과 매출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10,000원대에서 90,0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결국 이러한 것들은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장세와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번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왜?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 심리로 인해서 42,000원에서 5만 원까지 가까이 올랐거든요. 결국 장세와는 조금 영향을 받겠지만 어쨌든 실적이 된 기업들은 이렇게 강하게 탄력의 상승을 보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해 준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실적이 좋다고 모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데 그동안 뭐 수없이 많은 실적 시즌을 다 경험해 보셨으니까 관련해서 좀 투자 노하우를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기업 실적 볼 때 이것만은 꼭 본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차트를 본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압축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패턴입니다. 즉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업 실적 플러스 이 패턴에서 상승을 하느냐 이런 내용인데 실적 좋은 종목들에다가 패턴까지 좋아진다면 즉 상승을 전환하는 그 신호들이 나타나는 종목들이라면 거기다 금상첨화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상승 트렌드를 타는 흐름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조정이 들어오고 상승하고가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런 연장 흐름을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다만 그 실적이 좋은데 조심해야 될 거는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5G처럼 굉장히 많이 올라온 종목들 있죠.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오버슈팅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영업이익 증가율입니다. 사실 초보분들은 실적이 좋다라는 게 이게 뭐가 좋은 거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또는 전분기 대비 좋아지는 게 1차적이고 그다음에 예상보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첫째는 영업이익 증가율이고요. 두 번째는 PER입니다. 지금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느냐 저평가되어 있느냐 실적 대비 이것을 보는 것인데 영업이익 증가율이 뭐 예를 들어서 뭐 30% 작년보다 30% 40% 이렇게 는다면은 PER도 충분히 뭐 20배 이상 30배 이렇게 줄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뭐 영업이익 증가율은 낮은데 PER이 40배다. 이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미래 실적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이것은 주가는 항상 선행성이 있죠.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 실적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미래 실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미래 실적이 그러니까 다음 분기 또는 올해 통째로 봤을 때 실적이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 이것을 보시고 좋아지는 종목에 투자를 하시면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브스타 김영구 대표가 뽑은 남은 하반기 성공 투자로 가는 핵심 포인트도 확인해 볼까요? 남은 하반기 핵심 주도주만 알면 돈 번다입니다. 뭐 사실 핵심 주도주 투자자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주식이 아닐까 싶은데 하지만 이 핵심 주도주를 단번에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이라든가 연관성 그리고 또 이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생기면서 체시스라든가 마니커, FNG 같은 종목들이 엄청난 급등을 했었죠. 물론 테마주 성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들과 함께 그 대형 우량주들 쪽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바로 반도체 투톱이었습니다. 실적은 반도체 가격은 바닥까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급등을 했던 것처럼 또 그리고 그 뒤에 OLED라든가 IT 부품 관련주들이 덕산 레오룩스, ICD 이런 종목들까지 포함을 해서 급등을 많이 했었죠. 또 그 뒤에도 다른 부차적인 IT 부품주들이 따라올 수 있는 개념이 되겠죠. 이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앞으로 체크를 해줘야 될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섹터별 리스트를 확보를 해라. 예, 리스트를 확보를 하면 예를 들어서 대형 우량주면 우량주 아니면 뭐 IT 부품이면 부품주 그다음에 반도체주 이런 식으로 섹터별로 주요 종목들을 갖다가 확보한 뒤에 그들 종목들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 선순환이 되는지 예를 들면 뭐 테마주 중에서도 인맥주도 해당이 될 거고 ASF 관련주도 될 겁니다. 두 번째 그 섹터별로 리스트가 확보가 됐다면 가장 빨리 움직이는 주도주들을 갖다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상승폭이 일반 종목들과 다르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도주가 움직이면 그 바로 뒤를 따라서 이륙은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수익권을 안겨줄 수 있는 쪽이 되기 때문에 이륙은 종목들까지 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네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상승의 한계치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어디까지 갈 건지 그걸 모르고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다시 또 떨어지는 제자리 오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거든요. 추격 매수는 절대로 안 되고요. 거기에 따른 단타 매매나 반복 매매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개념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섹터별 리스트를 확보하고 주도주를 찾아내는 역할, 이것을 계속 해주시면 될 겁니다. 네. 자, 주식 베테랑 5스타 세 분이 생각하는 남은 하반기 핵심 주도주도 궁금하시죠? 자, 세 분의 픽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올려주세요. IT 부품주 OLED, 또 OLED 반도체 소재 장비. 이상훈 대표, OLED 반도체 소재 장비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예, 맞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새 뉴스를 많이 보시면은 LCD는 이제 중국이 다 점령해버렸죠. 가격을 경쟁에서 밀리니까. 그리고 이제는 LED라든지 OLED 이쪽으로 사업이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이미 밝혔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중소형 OLED 그 부분 시장에서도 실적이 계속 매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LCD에서 OLED를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십 년간, 10년간 정도는 이 OLED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는 뭐 아시다시피 화이트 국가 제외, 우리나라, 일본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성호 대표도 OLED를 픽해 주셨네요. 지난달 말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13조 정도를 투자해서 탕정에다가 QD OLED 공장을 짓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빠르면은 이달 중순쯤에 발표를 공식적으로 할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 얘기는 올 초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렵죠. 왜냐하면은 이상원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LCD는 이제 중국한테 거의 먹혔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삼성이 잘하는 중소형 OLED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업체들이 대형 이제 투자가 크게 이제 들어가는 상태고요. LG가 독점 생산하는 그 TV용 대형 OLED 시장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도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최근에 중국의 HKC라는 회사가 대형 OLED 공장을 설립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이제 중소형 지나서 삼성은 지금 첫 삽도 못 뒀는데 여기는 또 중국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공장을 세워도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지나야 제품이 나온다라는 거죠.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재료인 만큼 그런데 현실화가 안 됐었죠. 발표가 된다면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반기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세 분의 투자 조언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이성우 대표입니다. 악재가 있었으나 최악은 지났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작년부터 이제 올해 8월까지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악재들이 많았죠. 많이 될 수가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이라든가 또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면서 상당히 또 안 좋았고요. 일본과 우리나라 관계가 악화됐고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국채금리, 주요국 국채금리가 급락을 했고 이런 악재들이 이제 최악 지나고서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작년부터 우리 시장을 계속 괴롭혀왔던 게 뭐였습니까? 기업들의 실적 악화였잖아요. 근데 이게 3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점점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코스피 200 기업들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154조 정도 되는데 8월에 이게 150조에서 한 4조 정도 늘어났다라는 거고요. 내년 1분기부터는 이제 기저효과, 그러니까 올해 1분기 안 좋았던 거에다가 IT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경기 그리고 실적이 확실히 좀 터닝되는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상황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결국 이제 최악은 지났다. 최악은 지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투자 조언도 확인해 보죠. 네, 이상원 대표, 어두운 터널에서 횃불이 되어줄 실적에 집중해라. 네, 말 그대로 이제 연말 3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삼성전자가 이번에 42,000에서 5만 원 근처까지 올랐던 이유는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였거든요. 물론 이제 4일 있죠. 10월 4일 날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데 만약에 영업이익이 7조 원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실망 매물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시장에 아직까지 완벽한 추세 전환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믿을 거는 불확실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각 기업의 실적이 결국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판가름할 것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김영구 대표의 투자 조언도 확인해 보죠. 하반기에도 현금 관리는 기본 주도주에 집중하자. 네.
지금 여러분들 주식시장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올라갈라 치면 다시 또 누르고 또 올라갈까 하고 희망을 가지면 또 그 즉시 또 눌러버립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12월까지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은 잘 안 올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장이 계속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금 관리는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외부 악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악재에 의해서 주가가 단순간에도 떨어지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안심할 수만 없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현금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자금의 30% 이상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그런 폭락이 오면 그게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하락에서는 오히려 매수 배팅을 해줄 수 있는 준비를 해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은 나머지 종목들은 어떻게 매매를 할 거냐. 주도주 쪽을 갖다 보셔야 됩니다. 매수 후 떨어진 종목들, 뭐 손절 나가는 종목들을 갖다가 미련을 가지고서 계속 물타기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되는 장세고요. 지금은 단타 매매와 단중기 종목을 골라서 매매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도주에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번 12월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장세가 전개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 주도주에 포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 내공 100단 5스타 오비와 함께 남은 하반기 필승 전략 세워봤고요. 세 분의 의견 참고하셔서 현명한 대응책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남은 하반기 주식시장에서 웃을 일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하. 허허, 호호예요. 네. 아니 살짝 부끄럽기는 하지만 하하 호호호호 너무 찰떡 같지 않나요? 누가 지었는지 참 찰떡같이 지었네요. 저희가 유튜브에서 둘이서만 하다가 또 네. 이렇게 같이 찾아뵈니까 드디어 완전체가 된. 살짝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정말 이렇게 완전체가 될 줄 몰랐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5스타의 영보이죠. 우리 YB 두 분과 함께 할 텐데 이 YB만의 시장을 보는 젊은 트렌디한 감각 오늘 좀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뭐 트렌디도 있고 저희 둘 다 더 실전 또 매매도 같이 하는 또 투자자 입장이니까 네. 또 가감 없이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019년도 석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9개월을 돌아보면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정말 사방이 지뢰밭이었는데요.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면서 또 개인 투자자는 물론이고 우리 전문가님들에게도 정말 녹록지 않은 그런 장세였을 것 같아요. 네, 작년 필살기 방송을 한 1월, 2월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네. 뭐 5월 달부터는 제약바이오의 뭐 돌발 악재가 이제 순서대로 시작됐고 또 10월부터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또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좀 상승한 적이 없죠. 꾸준히 하락. 저희가 작년 연초에 이제 5스타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장이 오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웠던 시장이고 올 들어서도 계속 어려웠는데 이 어려운 시장에서 그래도 꿋꿋하게 저희 5스타 모두 살아남았다는 건 그만큼 매매 전략을 잘 수립했다라는 뜻일 것 같고요. 또 그만큼 어려운 시장 겪어내면서 더 레벨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나타냈던 2019년 그래서일까요? 우리 두 분이 필살기 방송을 통해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바로 단기 매매 또 단기 트레이딩으로 대응하라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정말 매 출연 때마다 강조했었던 것 같고요. 맞아요. 이제 뭐 시장 변동성 알 수 없다 이러면서 계속 단기 트레이딩 계속 강조했었는데 지금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간 5스타 이 YB 두 분과 함께 남은 하반기 단기 매매가 유리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흔히 짧은 기간에 주식을 사고 파는 단기 매매, 즉 단타라고 또 하죠. 그런데 이 단기 매매는 깡통을 차는 지름길이라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두 분은 좀 단기 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단기 매매로 깡통 차는 사람보다 저는 정보주나 또는 뭐 실적주다 뭐다 숨겨진 뭐뭐뭐다 해가지고 그 종목에 몰빵을 해서 깡통 차는 사람을 훨씬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단기 매매로는 깡통을 차는 게 솔직히 네.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단기 매매의 최대 장점이 짧은 리스크 관리로 인한 손실이 최소화입니다. 그러니까 손절가를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리스크 관리를 좀 해준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이런 단기 매매 특성을 완전 무시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단기 매매의 단점으로 본다면 대세 상승 추세에 있는 이 수익 구간들을 놓칠 수 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
단기 매매에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이게 결코 단점이 될 수가 없는 게 반복 매매를 통해서 꾸준하게 상승 추세 이어가는 종목도 추세의 끝까지 오히려 제대로 된 수익을 낼 수 있고요. 추세의 끝에서 오히려 물리지 않고 짧은 리스크 관리로 수익을 마무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매매 전략이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가장 확실한 매매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두 분은 평소 단기 매매를 좀 즐겨 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뭐 그 시장이 또 특히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실전 매매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중장기가 아니라 단기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좀 변동성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전 시세가 뭐 한 15에서 20% 나올 종목의 그 폭도 보통 한 8에서 13% 정도까지밖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분봉상 단기로 한번 챙기고 오후에 또 분봉상 눌림으로서 다시 잡는 이런 반복 매매로 접근하는 것이 좀 상대적으로 특히 투자금이 적으신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더 효율적일 겁니다. 네, 이 허인남 대표의 하반기 단기 매매 수익 현황입니다. 와, 정말 말이 필요 없는 수익인데 우리 김호영 대표도 못지않은 또 단기 매매 실력자시잖아요. 저는 2년 동안 필살기를 찍은 이후로 단기 매매 포트만 거의 100% 운용을 했기 때문에 네. 뭐 단기 매매만 즐겨한다라는 건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부터죠. 돼지열병 수혜주들이 하도 날뛰니까 맞아요. 속된 말로 매일 돼지나 잡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돼지열병 관련주 아니면 상승하지를 않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도 돼지열병 관련주들의 이 단기 매매 포트를 또 집중을 했고 또 다음 주면 또 분위기가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또 싹 빠지면서 다음 주 분위기를 타는 종목들로 바꿀 예정입니다. 네, 정말 두 분 모두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계신데 아니 그렇다면 남은 하반기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단기 매매로 좀 승부를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좀 일정 자금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금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이하로 좀 운영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에서 한 15% 오전에 좀 시세가 나오면 전량 챙기시고 오후에 좀 반복 매매를 대비하시고 투자금이 좀 상대적으로 크신데 전체 포트를 단기 매매로 좀 구성하기는 좀 역부족입니다. 현금 비중이 한 30% 정도를 단기 매매 집중 그리고 나머지 한 40에서 50%의 그런 비중들을 좀 메이저 수급으로 움직이는 좀 안정적인 좀 시장 대비 좀 견고하게 추세로 움직이는 종목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뭐 작년과 같은 경우라면 현금 50에 단기 포트 50, 그러니까 무조건 단기로만 돌리고 현금을 보유하자였는데 올해까지 2년 동안 지수가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쯤 되면은 이제는 중장기 투자도 꼭 나쁘다고만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매집을 통해서 서서히 저가권을 잡아갈 수 있는 종목들도 충분히 눈에 띄기 때문에 잡을 수는 있지만 개인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최대한 효율적인 매매를 위해서는 단기 매매는 꼭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의 트렌드도 알아야 되고 지금 당장 수익을 확정지으면서 수익의 재미도 느껴야 하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은 중장기 투자를 병행하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단기 매매에는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단기 매매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은 하반기 단기 매매로 대응하기 적합한 섹터를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올해는 작년과 같은 좀 섹터 주도주, 뭐 시장 주도 섹터가 거의 없는데 네. 그나마 지금 1월 달에부터 3월 달에 좀 시세를 줬던 수소 전기차,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뭐 자율주행, 뭐 5G, 그리고 일부 반도체 부품 sek터 이런 것들이 이제 7월, 8월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한번 좀 심해지면서 이런 시장 주도 섹터도 좀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좀 시장이 돌아온다면 한번 움직였던 섹터 주도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뭐 5G라든가 뭐 수소 전기차, 뭐 자율주행, 뭐 반도체 부품 쪽 이쪽에 섹터 주도주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IT 부품주는 꾸준히 관심을 이제 또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단기 트레이딩에서는 정해진 섹터 없이 지금까지 형성됐었던 테마들이라면 무조건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눈에 띄는 쪽은 돼지열병 이후에 이제 미국 전국이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탄핵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국이 불안한 상황에서 이런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자기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카드가 있는데 무역 분쟁과 북한과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려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는 뭐 대형주가 되겠지만 북한과 관련해서는 경협주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쪽으로 또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이 급변하는 시장을 혼자 대응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성공적인 단기 매매를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팁 같은 거 있으면 전해주시죠. 네, 확고한 매매의 어떤 컨셉만 잡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단타, 단기, 스윙, 중장기의 어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단순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좀 대응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종목을 아무리 단타로 보고서 진입한 종목이라도 추세 견고하게 쭉쭉 간다면 그게 중장기로 계속 갈 수 있는 거고 또 정반대로 중장기 종목으로 진입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당일날 손절가라든가 지지라인을 이탈하면 바로 단타 형식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좀 매매 확고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비중 조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실어버리면 리스크 관리가 안 됩니다. 손절을 5%를 한다고 해도 굉장히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비중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수익권이든 손실권이든 확실하게 매도를 해주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물쩡하게 좀 더 보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단기 트레이딩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퍼센티지를 확실하게 정하고 얼만큼 매도할지를 확실하게 정하면서 확실한 매도 전략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종목의 편식을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체가 있건 없건 간에 일단 모든 종목을 매매 대상으로 삼고 다양한 종목들을 매매를 하면서 좀 매매 영역을 넓히시면서 이런 구간별로 잡아야 이 타이밍들을 잘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 파이브스타가 존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남은 하반기에도 MC 호호님의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브스타 무료 톡방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남은 하반기도 보다 유연한 자세로 즐거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호호였습니다. 안녕. You miss me? I miss all of y'all. All y'all girls standing together like that. I can't take it. 필살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준 뉴스타 역시 지난 하반기 알찬 수익을 거뒀습니다. 자, 지금부터 뉴스타의 3분기 투자 성과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먼저 공동 5위입니다. 정확한 수급 분석으로 알짜 대장주를 저점에서 공략하는 손창현 대표는 디스플레이 부품 업체죠. LMS로 단기에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또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매매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한송희 대표 역시 원익 IPS로 10%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계속해서 3위도 확인해 볼까요? 네, 철저한 기업 분석은 물론이고 트렌디한 감각까지 더해진 정종용 대표는 통합 번역 플랫폼 기업이죠. 플리토로 단기 하락장에서도 19%라는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정확한 패턴 분석을 통한 선침의 전략으로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는 이익은 대표입니다.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죠. 초록뱀으로 22%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위 주인공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주도주의 발빠른 매매로 수익률 극대화를 보여주는 분입니다. 이동우 대표가 자동차 부품 업체죠. 영화테크로 단계 39%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1위 주인공이죠. 이동우 대표와 전화 연결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 3분기 뉴스타들 활약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동우 대표가 당당히 수익왕 1위 자리를 차지했는데 1위 자리 예상하셨나요? 아니요, 1위까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하셨다면 똑같이 비슷하게라도 하셨다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남은 하반기 또 어떤 매매를 보여주실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 혹시 이동우 대표가 생각하는 남은 하반기 집중 공략할 유망 업종 살짝 들어볼까요? 전체적으로는 3분기와 크게 4분기도 다르지 않을 전망입니다만 4분기에는 아무래도 큰 이슈들이 아직 남았죠.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재선이 남았고 미국 재선으로 인해서 무역 협상과 북미 정상회담 자체가 카드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불안은 계속 진행이 되지만 테마주들이 계속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좋은 장세라고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3분기 때는 시장이 조금은 회복세를 보이는 무난한 장세였다면 4분기는 미국의 재선으로 인해서 한번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매매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는 뭐 실적 관련해서는 지금 IT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OLED 관련주나 그리고 실적이 관련된 5G 장비주들은 주소적으로 이제 시장을 좀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테마적으로는 지금 뭐 남북 경협주가 가장 핫 이슈이긴 합니다만 당장 10월 5일 날 예정된 협상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제 금요일 날부터는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뭐 매수 기회가 올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지열병 관련주는 지금 쉽사리 지금 해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지열병 관련주와 수소차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런 식으로 이제 테마주 중에 가장 강한 쪽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지금 3분기에도 마찬가지였고 4분기도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순환매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지금은 특정 업종을 계속적으로 보유하시거나 이쪽보다는 반복 매매를 통해서 매매 수익률을 올리는 게 조금은 더 중요한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빛나는 수익을 쌓아가는 뉴스타의 핵심 종목 및 투자 전략은 톡방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도 5스타와 뉴스타, 또 올스타의 투자 전략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SBS CNBC 5스타를 검색하시고 다양한 주식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Those down, pedal to the sneakers, turn up the volume, blow out the speakers, best clothes on, going down on fire. Turn the lights off, turn the music higher. Broke free, cast away, won't find me. And now you're never gonna break me down, gonna break me down. This is all I can take. So farewell, 'cause you never gonna find me now, gonna find me now. We are young, we are young. We dream and we fight and we love just because we. 오비와 YB, 5스타의 완전체가 드디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2019년 남은 하반기 대박을 꿈꾸는 투자자들에게 전하는 5스타의 필살기 종목. 사전에 5스타의 핵심주를 받아서 출연자 7명 전원에게 100점 만점 기준으로 각 종목에 대한 점수를 부탁했습니다. 물론 저도 참여했는데요. 5스타의 4분기 핵심주는 어떤 투자 점수를 받았을까요? 먼저 첫 번째 종목 점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평균 점수 80.7점의 DPC입니다. DPC의 주인공 누굴까요? 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김호영 대표가 3분기 수익왕이잖아요. 타이틀 달고 계시는데 점수 좀 만족스러우세요? 뭐 제일 먼저 소개하니까 만족스럽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먼저 소개하니까. 자, 네. 그러면은 김호영 대표가 이제 하반기 핵심 주로 뽑아준 DPC 투자 포인트를 좀 들어보죠. 네, 일단 DPC라는 기업보다는 DPC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투사나 사모펀드 테마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요. 국내 비상장 대표적인 엔터 기업이죠. 최대어라고 뽑을 수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율이 12.24%를 가지고 있는데요. 1위 방시혁 대표가 가지고 있고 2위는 넷마블입니다. 3위가 이제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 DPC의 자회사인데요.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투자 기업 중에는 최대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이 4천억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20%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금 현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했을 시에 시가총액이 최소 2조 원, 그리고 최대는 5조 원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내 대표 엔터사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시총을 다 더해도 2조 원이 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내년에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상장이 된다면은 그야말로 큰 엔터테인먼트 중에서는 가장 공룡이 탄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가지고 있는 12%의 지분, 이것이 DPC에 직접적으로 수익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아티스트죠. BTS가 장기 휴가 이후에 이제 복귀를 해서 월드 투어를 하는데요.
비아랍권 가수 중에는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콘서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잡아가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내년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관심을 좀 받을 것이다라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대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잠시 쉬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5,100원 이하권에서는 매수 구간 충분히 잡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6,000원을 잡아드리겠는데요. 이거 1차적인 목표가라고 생각하시고 내년까지도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짧게 4,8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남은 하반기 주가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파이브스타가 뽑은 또 다른 하반기 핵심주도 만나볼까요? 네, 83점을 받은 칩셋 미디어입니다. 어떤 분이 선정하셨나요? 네, 접니다. 네, 예. 투자 매력 바로 들어볼까요? 예, 비디오 분야에 특화된 반도체 IP, 즉 설계 자산을 전문하는 업체인데요. 일단 주력 사업이 비디오 IP 사업입니다.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그러한 기업들에다가 반도체 IP를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유일하게 국내에서는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글로벌에서는 넘버 1은 아니지만 넘버 3입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동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와 자율 테마 이 두 가지 테마를 언제든지 엮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제가 갈수록 매출이 좋아지는 기업들은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본다면 2분기 매출액이 37억이었습니다. 그러나 3분기에는 40억 그리고 4분기죠. 올 나머지 4분기에는 53억으로 증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2분기에는 불과 5억이었지만 4분기에는 무려 17억으로 증가되면서 실적 호전이 뒷받침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다면 역시 옆에 계신 우리 이성호 대표님이 항상 중요시 여기는 PER 있거든요. PER이 현재 17배 수준인데 같은 글로벌 동종 업체들의 PER이 보통 46배입니다. 이것에 비한다면 넘버 3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 달부터 정말 3개월 동안 바닥을 아주 지루하게 다져주고 있는데 이제는 서서히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 가격은 9,500원 이하부터 9,000원 사이 요 선에서 일단 매수에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목표치는 정고점 부근인 14,0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단 손절가는 일단 바닥을 다지고 있지만 이 바닥의 추세를 깨게 되면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860원, 즉 지난 8월 6일 날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 미련 없이 손절 굿바이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파이브스타가 뽑은 남은 하반기 핵심주 투자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85.7점의 영우 DSP. 저는 어떤 분인지 짐작이 가요. 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예. 지난주 필살기 방송에서 1,650원, 1,600원 라인에서 한번 그 추천을 드렸는데 네. 좀 단기 박스권을 좀 돌파하면서 단기포 한 15% 정도가 나온 구간입니다. 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좀 상승 초입 구간이라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좀 기업 분석을 다시 한번 좀 소개해 드리면 영우 DSP는 이제 OLED 검사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주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TV나 모니터 그리고 또 핸드폰 등에서 좀 디스플레이가 제 역할을 하는지 좀 전 공정에 대해서 검사 및 좀 측정 장비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OLED 시장에서 이제 국내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95% 이상인데 또 그 중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간에서 이제 영우 DSP가 협력업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마이크로 LED 응용 제품을 위한 공정 장비까지 개발을 하면서 좀 더 매출처를 확대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9월 달에 그 1,700원부터 1,400원에 좀 박스권을 넘어서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했고 이번 주 좀 1,800원부터 2,000원 구간에 좀 들어서는 구간입니다. 이번 특집 방송을 통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1,700원부터 1,600원 라인 좀 눌림목을 구성할 때 들어가시고 목표가는 똑같이 1차 2,000원 그리고 또 손절가는 1,35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우 DSP의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은 또 몇 점을 받았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86점을 받은 종목 바로 대덕전자입니다. 남은 하반기는 역시 IT 섹터가 대세인 것 같은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가져오셨을 텐데. 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낙폭과대된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퀀텀 점프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일단 골라봤고요. 그중에서 아까 제가 섹터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종목은
섹터별로 5G도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 멀티 카메라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ADAS 자율주행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가지고 있는 PCB 관련주라고 보면 됩니다. 유보율이 한 2,468% 정도 되고요. 부채 비율이 한 18%니까 굉장히 건전한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쪽으로 주요 거래처를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12.6%, 987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영자산 운영이 5.2%를 보유하고 있어요. 410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기업이고요. 요번에 2018년에 실적이 매출이 5,900억 정도가 됐었는데요. 요번 2019년에 실적이 1조 1,000억 원 정도, 한 더블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이 782억 원 정도로 영업이익 또한 2배로 성장을 합니다. 이건 대덕 GDS의 합병과 이루어진 그런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5G 시장에 대한 개화 때문에 네트워크 장비로 인한 MLB, 그다음에 와이솔 주식을 한 400만 주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5G 쪽으로 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제조에 관련된 멀티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폭이 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실적 자체도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패턴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패턴 쪽으로도 바닥권에서 상승해주는 주봉고들의 어떤 돌파, 그런 개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돌파 이후에 13,000원 돌파라고 또다시 그 다음 고점 돌파까지 한다면 목표치가 1차적으로는 13,000원, 그다음에 중기적인 목표치까지 하면 15,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 주가는 11,000원 아래에 있는데요. 적정 매수가는 11,000원부터 10,000원 선 사이까지 1차 매수, 10,000원 이하 9,500원 사이까지 2차 매수입니다. 손절가는 9,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성호 대표의 한 종목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죠. 삼성중공업 87.5점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삼성중공업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 일단 조선 업황을 좀 보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내년부터는 우리나라만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LNG 운반선 그리고 LNG 추진선이 대규모의 굉장히 호황을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 두 개를 좀 분리해서 보시게 됩니다. LNG 운반선은 발전을 위한 LNG 즉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하는 배고요. LNG 추진선은 대부분 이제 벙커 시유로 배가 가는데 이것은 그 LNG를 사용해서 배가 움직이는 그런 선박. 그러니까 뭐 컨테이너선이라든가 벌크선들도 LNG 추진선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년 상반기로 이연된 LNG 운반선들, 이게 내년 상반기에 수주 대박이 터질 거라는 거죠. 뭐 지금 카타르가 뭐 60척에서 최대 100척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모잠비크도 LNG 운반선 16척. 이게 또 척당 단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16척 정도 발주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수주가 터지면은 상당히 좋을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LNG 추진선과 관련된 건데 내년 초부터 IMO라고 그러죠. 국제해사기구에서 환경 규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 황함유량을 줄인 연료를 써야 되는데 대안으로 세 개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황함유량을 줄인 연료를 진짜 써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스크러버라는 탈황 설비를 써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LNG 추진선을 아예 이제 새로 만들어서 한다는 건데 당장은 저유황유 사용이 이제 편하지만 가격이 비싸고요. 또 2025년부터 이산화탄소 규제가 되기 때문에 스크러버도 별로 적당하지 않고 LNG 추진선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LNG 추진선은 2017년에 건조 비율이 약 7.6%밖에 안 됐는데 2025년에는 60% 이상으로 전망이 되고요. LNG 추진선은 LNG선하고 기술 적용 범위가 비슷해서 역시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리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수주 기대감에다가 조선산업이 올해 1분기부터 배값이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런 조선 3사들 중에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목표에
전분기에 54% 넘긴 데다가 4분기 대형 수주가 지금 유력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드릴십 계약 2척이 취소가 되면서 조금 조정이 있었는데 큰 영향은 없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4천억이 넘는 적자였는데 올해는 842억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1,400억대 흑자가 전망이 됩니다. 목표가는 지금 뭐 7,750원에서 7,900원 1차 그리고 2차는 7,600원에서 7,750원 약간 좀 분할 매수 가능하고요. 단기로는 8,900원, 중기로는 9,9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7,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파이브스타의 남은 하반기 핵심주 5종목 모두 솔깃한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남은 하반기에 과연 어떤 종목이 수익의 즐거움을 안겨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필살기 방송과 톡방을 통해서 파이브스타의 핵심 종목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이브스타 5분의 하반기 핵심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Don't know when we're going home, but your friend could come along. Thinking why not? Baby, why not? I'm looking good, don't wanna blink. Mirror tells me I'm a king. I'm thinking why not? Baby, why not? 2019년 지지부진한 증시 흐름에 수익보다 손실을 본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하죠.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주식시장에서 남은 하반기 역전의 주인공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대표님. 주식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 난다. 투자 물건의 법칙 필살기는 계속됩니다. And it went just like this. No, it's never been better than the summer of 2002. We were on